칠광구 권리를 찾아오려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한국. 모든 싸움은 선빵이 최고죠. 상대하기 어려운 싸움 상대가 셋이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들어주세요. 3위는 하룻강아지죠. 세성 물정 몰라 법 무서운 줄 모르니까요. 2위는 소방관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니까요. 1위는 노인입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개발을 발표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약간 말썽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국이 서로 우리 한국 측에서는 우리 해석들이 해서 그것이 우리 해역이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대륙붕에 속한다. 그런 말썽이 있어서 양국 간이 그동안 오래 절충을 하고 교섭한 결과 그러면 이 지역은 한일 간에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매우 짜증이 나는 말투와 표정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한국 권리가 보장된 칠광구를 일본 전략에 넘어가 공동개발이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돈과 기술이 없었고 일본은 돈과 기술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대륙붕을 바로 개발하여 산유국이 되는 꿈을 꾸었고 당시 일본은 한국이 제대로 일어서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굳이 아니어도 한국에 자본을 대고 함께 개발할 나라가 없었을까요? 70년대는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선진국에 석유와 가스라는 에너지 안정이 필요했는데 한국 박정희 정부 맹점은 미국 아니면 일본이라는 공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점입니다. 다른 나라와 교섭해볼 생각도 의지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일본이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엔 정부조차 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보와 경제 지원은 미국에 의지하고 기술과 자본은 일본에 의지해 살면서 그것을 숙명처럼 당연하다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긴급조치와 인권 탄압으로 정권 수명을 연장하던 정부에게는 미국, 일본의 지지를 받으며 정권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라는 것도 미일 두 나라 뜻에 따르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하기로 한 대륙붕 조약은 두 국가 중 한 국가가 개발에 부정적이면 개발하지 못합니다. 이 조약의 가장 큰 위험성을 과연 몰랐을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동개발을 발표하는 문장이나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힘에 눌려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개발한다는 영상을 다시 보시죠. 약간 말썽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국이 서로 우리 한국 측에서는 우리 해석들이 해서 그것이 우리 해역이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대륙붕에 속한다. 그런 말썽이 있어서 양국 간이 그동안 오래 절충을 하고 교섭한 결과 그러면 이 지역은 한일 간에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자본을 앞세운 일본과 일본을 중요시하는 미국 힘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한국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젠 개발할 돈도 세계 제1인 시추 능력을 지녔음에도 일본이 동의해야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일 대륙붕 조약이 체결된 이후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권리에 대해 재해석을 했는데 제7광구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과 조약 기간은 2028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륙붕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본엔 이미 1월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도 사업자를 지정해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사업자를 지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조약이 끝나는 2028년 6월까지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칠광구 대륙붕 권리를 손에 쥐는 일본이 한국에 많은 자원을 넘겨야 할 개발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변수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칠광구 대륙붕 끝라인을 중국 권리라고 중국도 선언한 상태인데 한국보다는 중국이 다투기 버거운 상대이므로
일본이 공동개발을 한다 해도 중국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큽니다. 한국처럼 일본도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이 별짓 다 해도 미일 양국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만 중국은 대립이 격화되면 상당한 곤란한 위치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공조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런 소리가 그래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이익이 보이는 곳엔 한미일 공조 우방이지만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 등 돌리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는 기회가 없고 이대로 대륙분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만들면 되고 만들기 어려우면 사고를 쳐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강대국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세계 9위 강대국입니다. 군사력 또한 6위라고 미국 군사매체가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나 한국인이 스스로 약하다를 반복하며 자신을 세뇌했습니다. 나대면 죽는다. 미일을 거스르면 죽는다. 미일 도움 없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일본이 해상을 봉쇄하면 한국은 그대로 망한다.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 적화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모든 국외 자본이 이탈할 것이다. 전작권을 찾아오면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공식을 만들고 그렇게 자신을 세뇌하고 이젠 어느 것이 바르고 명확한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 공식에 모든 일을 꿰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잠재적 가상 적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국에 현재 가장 많은 미국 자본이 투자되었고 투자되고 있으며 더 투자될 것입니다. 그 다음 투자국이 일본이며 1만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인이 중공, 공산당을 외치는 지금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중국에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비하면 약소국입니다. 그러나 쉽게 꺾을 수 없는 약소국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이 하는 결정에 관련된 나라들은 이해가 갈립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면 베트남과 동남아는 그 혜택을 보지만 중국은 실직 하는 노동자가 생기고 경쟁하는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한국 점유율을 뺏어갑니다. 국제관계를 한국 정부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주고 제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다 해도 이익이 더 크면 그에 따라가면 됩니다. 이를 비난하는 곳은 이익을 침해당한 해당 국가와 전략적으로 그 국가 입장을 지켜줄 나라이겠지만 이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제관계를 만들고 대륙분 개발을 해야 할까요? 아주 무식하게 시추공을 박으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거 조약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추공을 박아야 합니다. 논란을 만들어야 한일 양국 주장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갈등이 깊어야 타협점이 생기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조약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작권과 주한미군을 다루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버젓이 유효한데 미국은 1905년 일본의 한국 식민지를 인정한다는 약속을 했고 그의 일본은 한국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일제가 정당하다며 지지했습니다. 우습게도 그 조미 수호통상조약은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란 이름으로 다시 체결된 것입니다. 한국이 시추공을 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본이 초계기 띄우고 순시선 다가오고 국제사회에 한국을 비난할 것입니다. 한국을 염려하거나 중시한다면 독도교과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배려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국가적 이익이 첨예한 일에서 양보나 배려는 그야말로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다행스럽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더 좋겠죠. 어쨌든 지금은 한국 권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조약이라는 것이 양국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양국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본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방해하는 수준으로 주변을 기동하겠지만 한국이 일본이 하는 것과 같이 맞대응하면 됩니다. 맞대응하면서 계속 시추하면 됩니다. 지금은 잊혔지만 1950년대 60년대 일본은 독도에서 무력을 사용했었습니다. 강제로 뺏고자 했고 다행히 우리는 지켜냈습니다. 2020년 한국은 일본이 함부로 군사력을 사용할 만큼 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맞대응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서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든지 협상에서 서로 불만족은 있지만 어쨌든 자원을 나누든지 그냥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일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할까요? 하든 말든 이유나 명분은 만들고 주장하는 것에 꿰맞추면 됩니다. 조약은 상호 이익이 되자고 체결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한국 손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제7광구 대륙붕에서 한국이 2028년 안에 일본 협조를 얻어 개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발에 동참하도록 하려면 일본이 경우의 수를 따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좋은 이웃국가란 없습니다. 영토로 분쟁하고 국익과 세력으로 분쟁하는 이웃국가는 당연합니다. 분쟁하면서 협력하고 때론 협력해 다른 적을 치기도 하고 바로 서로 전쟁할 수 있는 상대가 이웃국가입니다. 더구나 일본과 우리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쟁을 두려워하면 7광구는 개발하지 못합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외교가 되도록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추공을 무식하게 박으면 이후 수많은 변수가 한국 이익으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체면이나 부작용을 염려해 스스로 국제법이나 조약, 구결에 얽매여 갈등 없이 일본에 허락받고 개발하려 하면 7광구는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전작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근 댓글에 나토를 거론하면서 나토도 미국이 전작권을 가졌다고 하시는데 나토가 국가입니까? 나토는 27개국 군사협력 연합체 국제기구입니다. 전쟁이 나면 소속된 각 나라 군권을 미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파견하는 군대를 자국 지휘관이 지휘하고 그 지휘관이 사령부 참모로 소속되는 형태입니다. 미군은 그 사령부 의장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자국군을 회수할 수 있고 심지어 파견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나토 연합입니다. 나토도 상호 협력 관계일 뿐 어느 나라가 군권을 독점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미연합군과 전혀 성격도 다를 뿐더러 한국에서 미군은 한국 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안 돼. 미군이 없으면 안 돼. 전작권을 찾아오면 미군이 철수하고 자본 이탈하고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침략해 올 거야. 이런 망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있는 나라는 같이 망할 각오가 아니면 한국의 군사충돌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전쟁하고 난 뒤 1900년대 중국처럼 세계 열강에게 나눠 먹힐 게 뻔한 짓을 할 멍청한 국가는 없습니다.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애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할 때 대한제국이 망한 일을 들며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봅시다. 이 말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각오가 되어 있는 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